어떤 조리를 들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고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럼요. 매일 겪는 일이죠. 저도 어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는데요. 근데 돌이켜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점이요? 아니, 그 아주 단순한 감각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강렬한 기쁨이나 분노로 폭발하는 걸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 18개와 번뇌의 구조 분석 보고서는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일종의 내부 회로도처럼 보이더라고요. 회로도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감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쫙 분해해서 보여주는 아주 정밀한 기술 문서 같죠. 네, 맞아요. 처음엔 제목만 보고 이거 좀 딱딱하겠다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완전 빠져들었습니다. 그쵸. 고대 불교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무한 반복되는 고리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마음의 회로도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 복잡한 개념들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좀 풀어내서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통찰을 얻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죠.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18개인데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무슨 암호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하하, 그렇죠. 한자어라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네. 근데 당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게 우리 마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 부품 목록 같은 거라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18개는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품을 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일종의 시스템 명세서예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아, 시스템 명세서. 첫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하드웨어의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육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기관에 더해서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생각하는 주체인 마음, 즉 의까지 포함해서 6가지입니다. 아, 그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거 학창 시절에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입력 장치, 즉 육군이 있으니 입력되는 데이터도 있겠군요. 당연하죠. 그게 두 번째 카테고리인 육경, 인식의 대상입니다. 눈이 받아들이는 색깔과 모양, 귀가 받아들이는 소리, 코의 향기, 혀의 맛, 몸의 감촉,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떠올리는 온갖 생각이나 개념들. 뭐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하드웨어, 육건이랑 데이터, 육경만 있으면 경험이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내 눈이 저 나무를 본다. 이 2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보고서는 하나가 더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본다는 그 작용 자체를 왜 굳이 별개의 부품으로 분리하는 거죠? 좀 헷갈리네요. 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 중 하나예요. 아, 그런가요? 비유하자면 하드웨어와 데이터만 있고 그걸 구동할 운영체제, OS가 없다면 컴퓨터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카테고리인 육식이 바로 그 운영체제 역할입니다. 아, 눈이라는 카메라가 나무의 색경이라는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 아, 이것은 푸른색의 소나무구나 라고 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의 작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인식작용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눈앞의 빛의 파장이 어른거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와. 그 내가 나무를 본다는 이 단순한 경험도요. 18개의 틀로 보면 눈이라는 하드웨어가 나무의 형태와 색이라는 데이터를 만나서 본다는 인식작용, 즉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이 3가지 부품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과정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보고서는 이 3가지가 만나는 찰나의 순간을 아주 중요한 개념인 접촉이라고 부르네요. 네, 바로 그 촉이 모든 경험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이 촉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시스템에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결과값이 출력된다는 거예요. 결과값이요? 네, 바로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최초의 느낌은 아직 우리가 아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뜨는 신호등처럼 아주 단순해요. 즐겁다, 즉 쾌적함,
괴롭다, 불쾌함,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 중립. 딱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가 켜지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18개라는 정교한 인식 시스템이 있어서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일단 좋음, 싫음, 그저 그럼 이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참을 수 없는 욕망이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격렬한 감정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시스템에 개입하는 오염된 에너지라고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보고서는 이 바이러스를 탐전치, 즉 세가지독,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방금 말한 그 중립적인 느낌이라는 신호에 딱 달라붙어서 모든 것을 문제로 증폭시켜버리는 거죠. 바이러스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 바이러스는 대체 어디서 감염되는 건가요?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설정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설정 오류요? 네. 그 오류가 바로 세가지독 중에 가장 뿌리가 깊은 치, 즉 무명입니다. 밝지 않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운영체제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착각, 일종의 버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버그라니.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는 이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버그죠. 그 착각, 그 버그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이 무지라는 잘못된 운영체제 위에서 나머지 두 가지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아, 계기판에 즐겁다는 녹색 신호, 즉 낙수가 켜지면 탐욕이라는 악성 코드가 즉시 작동해요. 아, 좋다, 이 느낌, 이 대상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더를 외치게 만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한정 스크롤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군요. 정확합니다. 즐거운 자극이라는 일시적인 데이터 신호에 탐욕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싫다는 빨간불이. 고수가 쳐지면 이번엔 분노라는 악성 코드가 실행됩니다. 싫다, 이 끔찍한 느낌, 이 대상을 당장 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그 저항하고 공격하게 만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끼어드는 차를 봤을 때 불쾌하다는 단순 신호에 진이라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서 저 운전자를 응징해야 해 하는 격렬한 분노로 폭발하는 거군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불쾌함이 영원할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실체라는 착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와, 다시 정리해보니 정말 놀랍네요. 결국 즐겁다거나 괴롭다는 그 느낌 자체는 죄가 없군요. 그렇죠. 그냥 시스템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이죠. 그런데 그 신호에 대해서 이건 영원히 내 거야 하고 집착하거나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저항하는 우리 마음의 반응이 문제였던 거네요. 네네. 그리고 그 반응이 가장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걸 모르는 무지, 치라는 시스템 버그가 도사리고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이 탐진치 바이러스가 사실 12연기라는 더 거대한 고통의 도미노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 12개 도미노를 전부 다루진 않겠지만 모든 것이 무지라는 첫 번째 도미노에서 시작해서 탐욕과 분노가 그 도미노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엔진 역할을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 느낌이라는 단계가 정말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보고서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 삶의 경로가 펼쳐진다고 설명하는데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선택하는 장면 같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경로, 그 파란 약의 길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 경로를 보고서에서는 유전연기라고 부릅니다. 흘러가며 구른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고통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간다는 의미죠. 아, 유전연기. 프로세스는 아주 자동적입니다. 18개가 작동해서 느낌이 발생하면 탐진치 바이러스가 즉시 개입해서 그 느낌을 가래와 집착으로 변질시켜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행동, 즉 업을 만들고 그 결과로 우리는 다음 고통을 예약하면서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할 때 나라는 고정된 실체, 무시라는 공격, 나쁜 기분이라는 피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 이게 바로 유전 연기의 전형적인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자동 반응의 연속이네요. 자극이 오면 생각할 틈도 없이 분노나 욕망이 튀어나오는 우리 일상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길, 빨간 약의 길은 무엇인가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환멸 연기. 환멸 연기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돌아가서 소멸한다는 이름부터가 아주 다른데요. 과정은 똑같이 시작하지만 그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이요? 18개 작용으로 느낌이 발생했을 때 탐진치라는 바이러스가 개입하는 대신에 정념, 사티, 알아차림과 지혜, 빠냐라는 백신 프로그램이 개입하는 겁니다. 오, 바이러스 대신 백신이 작동한다. 좋습니다. 그 백신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아차림이라는 백신이 지금 내 안에서 불쾌한 느낌이라는 신호가 켜졌구나 하고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백신이 이 느낌은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생긴 것일 뿐 영원하지도 않고 진짜 나도 아니야 라고 그 현상의 실체를 통찰하는 거죠. 그러면 탐욕과 분노로 이어지던 자동 반응의 고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가래가 소멸하면서 더 이상 고통의 수레바퀴를 돌릴 연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해탈과 평온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마음이 어떻게 고통의 함정을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지 그 설계도를 본 셈이네요. 정말 정교한 함정인데 아마 듣는 분들은 그래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당연히 그게 궁금하시겠죠. 다행히 이 보고서가 그 탈출 계획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보고서의 백미입니다.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3가지 행동 지침을 명확히 알려주죠. 좋습니다. 그럼 그 탈출 계획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 상사에게서 이번 보고서 많이 실망스럽네요. 라는 짧은 이메일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그렇죠.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자,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자동 반응 시스템, 즉 유전암기는 즉시 작동합니다. 눈, 근이, 글자, 경을 보고 마음이 비난이라고 해석하면서 가슴에 불쾌한 느낌, 이 확 치매로 오르죠. 네, 여기서 첫 번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바로 알아차림, 사티, 즉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마음의 브레이크요? 네, 분노에 차서 답장 메일을 쓰기 전에 일단 모든 행동을 멈추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지금 눈이 글자를 만나서 내 안에서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느낌이 생겨났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네.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중계하듯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겠지만 일단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화를 내는 그 연쇄 반응을 일단 멈출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첫 단추죠. 하지만 그 불쾌한 느낌은 여전히 저를 집어삼키려고 할 텐데요. 그걸 어떻게 다루죠? 바로 그래서 2번째 행동 지침, 평온, 우페카가 필요합니다. 거리 두고 지켜보기라고 할 수 있죠. 거리 두고 지켜보기. 그 불쾌한 느낌을 없애려고 싸우거나 반대로 그 감정에 푹 빠져서 상사를 원망하는 대신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과학자가 비커 안의 화학 반응을 관찰하듯 지켜보는 겁니다. 이 분노라는 느낌이 지금은 아주 강렬하구나. 가슴 쪽에서 타는 듯한 감각이 느껴지네.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요. 느낌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파도 위를 타는 서퍼처럼 균형을 잡는 태도입니다. 알아차리고 거기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상사가 보는 이메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앞에 2단계는 응급처치와 같아요. 자동 파멸로 가는 것을 일단 막는 거죠. 근본적인 치유는 3번째 행동 지침,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요?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책을 읽고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매일 일기예보, 즉 지식으로 비가 올 것이다라고 듣기만 하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직접 비를 흠뻑 맞아보는 경험. 그게 지혜와 같아요. 경험적인 삶? 네, 이런 알아차림과 평온의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이 분노나 기쁨은 단단한 나의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소나기 같은 현상이구나. 이 통찰이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였던 무지, 치라는 시스템 버그를 치료하는 궁극적인 백신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보고서는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고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던데요. 네,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식 시스템인 18개는 매 순간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전쟁터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적은 바로 탐욕과 분노, 무지, 탐진, 치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적들 때문에 평생 갇혀 사는 고통의 순환, 즉 12연기는 우리가 탈출해야 할 감옥의 구조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강렬한 비유네요. 내 마음이 전쟁터이고 내 감정이 적이고 내 삶이 감옥이라니. 그렇죠.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터, 즉 18개에서 적,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만이 감옥, 12연기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해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달려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보고서는 결국 우리의 가장 내밀한 마음속이 사실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외부 세계에서 다른 사람과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중립적인 감각이 감정적인 반응으로 넘어가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에 개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강한 욕망이나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방금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말입니다.